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 나이에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이 목 안에 걸린 채로 그냥 서 있기만 했죠. 창밖으로 통영 바다가 까맣게 빛나고 있고 카페 안에선 이탈리아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오는데 저는 그 순간 딱 한 가지만 생각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올해로 68, 22에 결혼해서 46해를 살았어요. 아이 셋 낳고 밥 짓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병간호에 남편 직장 뒷바라지에 내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죠. 남편이 떠난 건 3년 전이에요. 전립선암이었어요. 6개월을 싸웠는데 못 이겼어요. 그 뒤로 저는 혼자가 됐어요. 처음으로 정말 혼자가. 아이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집엔 저 혼자.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봄이 와도 가을이 와도 저 혼자였어요. 그러다가 통영에 내려온 거예요. 친구 기순이가 통영에 살거든요. 정수가 바람이나 쐬러 와. 딱 그 말 한마디에 기차표를 끊었어요. 통영에 도착한 건 11월 초였어요. 항구 쪽 골목에 들어서는데 불빛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작은 카페였어요. 간판도 없이 창문만 환하게 빛나는. 들어가 보니 낡은 원목 탁자에 오래된 레코드판이 돌아가고 있고 이탈리아 노래가 흘렀어요.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가슴이 이상하게 울렸어요. 주인장이 커피를 내밀었어요. 말없이. 그냥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건네는데 저도 말없이 받았어요. 그때였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최기수. 나보다 3살 위인 71.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문제의 시작이기도 했고, 제 삶의 시작이기도 했고, 뭐가 먼저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건 22살이었어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보여주는 사람 만나서 날짜 잡히면 결혼하는 거요. 남편 처음 만난 날, 마당에 석류나무가 있던 집이었어요. 석류향이 났어요. 달고도 시큼한. 남편은 키가 작았어요. 말도 별로 없었고. 근데 눈이 따뜻했어요. 저 눈이면 괜찮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선택의 이유가. 결혼하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한테만.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어요. 밥상이 차갑다, 국이 싱겁다, 며느리가 소리도 없다. 그래도 참았어요.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이 셋을 낳았어요. 큰딸 이미경, 작은딸 이정희, 막내 아들 이재준. 이미경이는 10살에 혼자 밥 차려 먹을 줄 알았어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칠 여유가 없었거든요. 남편 직장 이전 따라 부산, 광주, 서울 그렇게 옮겨 다니며 살았어요. 이삿짐만 15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작은 단칸방이었는데 바람이 들어와서 밤새 이불이 날렸어요. 아이 셋을 가운데 재우고 저는 문 쪽에 앉아서 밤을 새웠어요. 이불을 붙잡고 새벽 찬 기운이 손끝에 스미는데 졸리지도 않았어요. 무서워서요.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그때 나는 뭘 원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한다는 걸 생각할 틈이 없었으니까.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은 없었어도 새벽에 야근하고 들어오면 이불을 살짝 여며줬어요. 그게 다예요. 사랑 표현이. 근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때는 남편 서랍에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까만 표지가 너덜너덜한. 결혼하고 나서부터 거기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어요. 남편이 뭔가를 적을 때마다 조용히 넣어두더라고요. 뭘 적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다 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크고 시어머니도 가시고 남편도 정년을 맞았어요. 환갑이 지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허리가 안 좋다더니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저는 그날 남편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아니, 오랜만에.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는데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6개월을. 남편이 마지막 달에 그러더군요. 정수가, 응, 고마워. 그게 다예요. 고맙다고. 50년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 말이 고맙다고. 저는 그날 밤 혼자 욕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저는 서랍 정리를 했는데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까만 표지. 근데 저는 또 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무서웠던 것 같아요. 뭔가가 적혀 있을 것 같아서. 통영에 오면서 그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에 집혔어요. 통영에서 두 번째 날이었어요. 기순이가 항구 구경을 시켜주는데 저는 자꾸 그 카페가 눈에 밟혔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혼자 다시 갔어요. 주인이 있었어요. 최기수 씨.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데 가슴이 또 뛰었어요. 뭐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카페 이름이 마레였어요. 이탈리아어로 바다라는 뜻이래요. 최기수 씨는 예전에 해운 회사를 다니다가 환갑이 넘어서 통영에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부인은 10년 전에 먼저 보냈고 자식은 딸 하나가 서울에 있다고. 그냥 커피 내리는 게 좋다고 했어요. 바다 보면서 커피 내리면 하루가 다 가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랑 닮았다 생각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건 5일 후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손녀 서연이가 왔어요. 할머니,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26이에요, 서연이가. 이미경이 딸인데 엄마랑은 좀 달라요. 말이 직선이에요. 돌리지 않아요. 할머니, 통영에서 좋은 거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그냥 바람 쐬고 왔지. 서연이가 저를 빤히 봤어요. 눈이 엄마보다 훨씬 맑아요. 할머니, 얼굴에 다 써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미경이가 왔어요. 평소랑 달리 혼자 왔어요. 커피도 안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저를 보더니 엄마, 그 통영 카페 주인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기순이 이모한테 들었어요. 이미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신 만나지 마세요. 왜? 왜긴요? 이 나이에 그게 말이 돼요? 아빠 떠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50년을 남들 시선으로 살았는데 아직도 남들이에요. 이미경이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창가에 서 있었어요. 11월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멀리서 경적 소리가 들리고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커피 한 잔 마신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 눈빛이 따뜻했던 것밖에 없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며칠 후에 서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같이 통영 가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다른 의미로. 서연아, 엄마한테 혼나. 제가 엄마한테 혼날지 할머니 드릴지는 제가 결정해요. 26세. 어쩜 이렇게 당차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26이었을 때 나는 어땠을까? 나는 내가 결정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서연이와 통영을 다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딸이 반대한 진짜 이유를 들었어요. 서연이 입으로. 그 아이가 자기 엄마의 카톡을 봤거든요. 통영 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이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미경이랑 이재준이 나누는 카톡이었어요. 엄마가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재산 건드릴 수도 있어. 아버지 집도 있고 통장도 있잖아. 빨리 정리해야 해. 엄마가 나중에 이상한 데 쓰기 전에. 저는 읽다가 멈췄어요. 다시 읽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는 됐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조용히.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남긴 것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서연이가. 저는 창밖을 봤어요. 논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속이 뒤집혔어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50년을 참아온 사람이라 이것도 참아지더라고요. 슬프게도 이미경이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12살이었을 때 학교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병원도 못 가고 집에 왔어요. 제가 집에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병원에 갔다가 늦게 돌아오니까 이미경이가 혼자 상처에 빨간 약을 바르고 있었어요. 그 아이 눈을 봤는데 울지 않더라고요. 꼭 참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안아줬어야 했는데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어. 다 나을 거야. 그게 다였어요. 그 아이는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감정을 참는 법을, 혼자 해결하는 법을, 그리고 두려울 때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통영에 도착해서 말의 카페에 들어갔어요. 최기수 씨가 있었어요. 서연이를 보더니 눈이 조금 넓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말없이 커피 셋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것도요. 서연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분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다들 왜 왔냐, 어디서 왔냐, 자기 얘기하느라 바쁜데. 저분은 그냥 커피 내리고 있잖아요. 그날 저녁 이재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야? 통영. 한동안 말이 없더니 왜 또 거기야? 바람 쐬러.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걱정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뭔지 모르잖아요. 엄마 재산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재산. 또 그 말이에요. 저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재준아. 응? 엄마가 지금 재산 노리는 사람한테 걸리면 누구 잘못이야? 엄마. 엄마가 멍청해서 그런 거잖아. 그럼 엄마 잘못이지. 그런데 지금 엄마가 커피 한 잔 마신 것도 안 된다면 그건 뭐가 이유야? 이재준이가 끊었어요. 저도 전화를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처음 해봤거든요. 그 말을.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가방 안을 뒤졌어요. 남편 수첩이 거기 있었어요. 통영 오면서 왜 가져온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에 집혔어요. 이번엔 열어봤어요. 처음으로. 수첩은 오래됐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하고 안쪽 첫 장은 색이 바랬어요. 날짜가 있었어요. 1994년 3월. 남편 글씨는 작았어요. 작고 촘촘한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 줄을 읽었어요. 정수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멈췄어요. 다시 읽었어요. 정수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밥은 잘 먹고 일은 잘하는데 뭘 보면 기뻐하는지 뭐가 먹고 싶은지 한 번도 말을 안 해.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해. 저는 숨을 참았어요. 올해 다음 장을 넘겼어요. 1998년. 정수기 생일이 지났다. 케이크를 사왔는데 정수기가 촛불을 불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불었다. 정수기는 웃었다.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다. 진짜 웃음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넘겼어요. 2002년. 정수기가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다. 신혼 때 가끔 흥얼거렸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졌다. 내가 피곤하다고 했나? 아니면 그냥 조용해진 건가? 물어보지 못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못 물어본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만 했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믿었고 우리 둘 다 그렇게 지나쳐 온 거예요. 30년을. 2015년 페이지. 정수기가 혼자 백화점에 갔다 왔다. 뭘 샀는지 물으니까 그냥 구경만 했다고. 근데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자기 걸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사도 되는 건지 모르는 건가? 다음에는 같이 가야겠다. 다음에, 다음에는 같이. 그 다음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덮고 오래 있었어요. 밖에서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 낮고 규칙적인. 남편은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은 못하면서. 저도 남편을 보고 있었는데 말을 안 했어요. 괜찮다고만. 우리 둘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이미 가신 분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 시절에 나한테도 뭐라 할 수 없고, 그냥 슬펐어요.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지나갔구나. 그런데 맨 뒤 페이지에 뭔가 접혀 있었어요. 편지 같은 게 펼쳤어요. 정수가
이걸 내가 읽을 때는 내가 없을 때겠지. 정수가 이걸 내가 읽을 때는 내가 없을 때겠지. 나 없으면 내가 많이 외로울 거 안다. 근데 그거보다 내가 더 걱정하는 건 내가 또 참는 거야. 나한테도 30년을 참았잖아. 이제는 좀 살아. 내 맘대로. 뭐가 좋은지, 뭐가 먹고 싶은지, 누가 좋은지. 부끄러운 거 없어. 나이 먹었다고 원하면 안 되는 거 없어. 내가 못 해준 거, 이제 내가 직접 해. 저는 편지를 들고 오래 있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건드리고 밖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저한테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이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서울 오면 법무사 만나야 해요. 왜? 아버지 재산 정리요. 집이랑 통장이랑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 생겨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누가 그래? 제가 알아봤어요. 빨리 해야 해요. 빨리. 저는 전날 밤 편지를 읽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이미경아. 응. 엄마가 허락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한동안 침묵이었어요. 엄마, 내가 엄마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 저는 끊었어요. 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서연아. 네, 할머니. 할아버지 유언장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 잠깐 침묵이 있더니. 할머니, 진짜요? 응.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서연이는 빠른 아이예요.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법원에 유언장 공증 기록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2021년에 해두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2해 전에. 2021년. 남편은 아프기도 전에 이미 준비한 거예요. 내용이 뭐야? 변호사 통해야 열어볼 수 있는데 할머니가 법적 권리자라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사이 이미경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이재준이도 같이. 거실에 셋이 앉았어요. 이미경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뭐 나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이 빨리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져요. 이재준이가 더했어요. 엄마가 나중에 혹시라도 판단이 흐려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판단이 흐려지면. 저는 두 아이를 봤어요. 이미경이는 어릴 때 혼자 약 바르던 아이고 이재준이는 고3 때 새벽까지 혼자 공부하던 아이예요. 제가 옆에 없었던 시간들. 그때 이 아이들이 혼자 크면서 뭔가가 비틀어진 것 같았어요. 돈이 안전이 됐어요. 이 아이들한테. 그게 제 탓 같았어요. 무섭도록. 그래도 이번엔 달랐어요. 이미경아, 이재준아. 두 아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판단 안 으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엄마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해두셨어. 엄마, 그게 무슨 유언장이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미경이 얼굴이 하얘지는 걸 봤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불쌍했어요. 진심으로. 유언장에는 다른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따로 만들어둔 통장. 제 이름으로만 된. 아이들도 모르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는 다음에 말할게요. 변호사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었어요. 서연이가 같이 갔어요. 이미경이도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이번엔 혼자 갈게. 이미경이 표정이 흔들렸어요. 근데 막지는 않았어요. 서연이하고 둘이 갔어요. 유언장은 2장이었어요. 첫 장은 재산 정리. 집은 제 이름으로, 저축한 돈은 새 아이에게 나눠서. 그건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장이었어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박정숙 단독 명의로 운영함. 자녀들의 접근 및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이는 박정숙의 개인 자산으로 법적 보호받음. 목적 아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 쓰기 위함.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통장 잔액이 나왔어요. 3,200만 원. 남편이 월급에서 조금씩. 30년 동안.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눈물만 줄줄. 변호사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서연이는 제 등을 쓸었어요. 말없이. 남편이 제가 원하는 걸 물어볼 수 없으니까 대신 모아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삐 걷고 통영 내려갈 것 같아. 서연이가 웃었어요. 말의 카페요? 저도 웃었어요. 흥. 그날 저녁 이미경이한테 전화했어요. 이미경아. 응, 엄마. 아버지 유언장 내용은 변호사한테 다 들을 수 있어. 내 몫은 아버지가 챙겨줬어. 걱정 마. 엄마, 나 나쁜 엄마 만들려고 한 거 아닌데. 목소리가 잠겼어요, 이미경이. 알아. 미안해, 엄마. 저는 딸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힘들었겠다. 무서웠겠다. 그 마음이 비뚤어진 거지. 나쁜 마음은 아닌 거지. 이미경아, 엄마가 나중에 밥 한 번 사줄게. 한참 울더니, 흥. 그게 1차 반전이었어요. 아이들이 반대한 진짜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는 것. 그게 2차 반전이었어요. 남편이 30년 전부터 그걸 대비해 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정수가 이제 내 차례야. 일주일 후 저는 통영 내려가는 기차를 탔어요. 가방 안에는 남편 수첩, 그리고 통장 하나. 창밖으로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억새가 하얗게 빛나며 가슴이 뛰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설레는 쪽으로. 말에 카페에 들어섰더니 최기수 씨가 있었어요. 늘 그렇듯이 커피를 내리며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처음으로 오래 계실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오래. 얼마나 오래일까?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최기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커피를 내려줬어요. 또 말없이. 그게 좋았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남편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수첩에 적었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탈리아 음악이 흘렀어요. 낮고 느린 선율이. 가만히 들었어요. 좋았어요. 이게 좋다는 걸 68배 처음 알았어요.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을 저도 한 번밖에 못했어요. 마지막 날, 고마워. 그 말이 전부였어요. 뭐가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왜 고마운지 못 말했어요.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모아준 그 마음이 헛되지 않게 그 카페에 며칠을 다녔어요. 매일 오후 2시쯤 들어가면 최기수 씨가 있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다를 보다가 돌아오고 그게 일상이 됐어요. 아주 짧은 어느 날 최기수 씨가 물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요. 서울이 그립지 않으세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가 아직 낯선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최기수 씨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딱 좋은 거네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딱 좋은 거. 낯설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그게 딱 좋은 거래요. 저는 그 말을 가슴 안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날 밤 기순이가 물었어요. 정수가 행복해? 50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어요. 나한테 행복하냐고요.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기순이가 기다려줬어요. 말없이.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 50년을 그걸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 기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가슴이 뛰어. 기순이가 웃었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통영에서 2달을 보냈어요. 그 2달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것들을 샀어요. 이탈리아 음악 CD, 마음에 드는 컵 하나, 빨간 스카프, 남편 수첩에 적혀 있던 거요. 백화점에 갔다가 아무것도 못 사고 왔다는 거. 이번엔 샀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최기수 씨와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밥도 한 번 같이 먹었고, 항구 산책도 했어요. 말이 별로 없어도 편한 사람이에요. 아직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결과가 목적이 아니니까. 지금 이 순간이 괜찮으면 그게 전부예요. 서연이가 놀러 왔어요. 말에 카페에서 셋이 앉았어요. 최기수 씨, 저 서연이. 서연이가 커피를 마시더니 최기수 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는 왜 통영에서 카페를 하세요? 최기수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바다가 좋고 커피가 좋고 오는 사람이 편하면 좋아서요.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눈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이미경이가 한 번 내려왔어요. 혼자. 카페에서 저를 봤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최기수 씨한테도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굴색 좋아졌다. 그게 다예요. 저는 그게 충분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통영 바다가 파래졌어요. 항구에 꽃이 피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산책을 해요. 천천히. 아무 목적지 없이. 그러다가 말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게 하루예요. 남편 수첩을 가끔 꺼내요. 그리고 적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뭐가 먹고 싶은지, 오늘 뭐가 좋았는지, 남편이 못 물어본 것들을 이제 제가 스스로 묻는 거예요. 혹시 지금 뭔가를 원하는데 참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나이 때문에, 자식 눈치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도 그랬어요. 68까지. 근데 이제 알아요.
늦은 나이에 행복도 정당해요. 아무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남편이 30년을 모아서 저한테 말해준 것처럼 이제 내 차례야. 통영 바다에 봄바람이 불어요. 빈티지 이탈리아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퍼지고 저는 오늘도 여기 있어요. 가슴이 뛰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